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실수배 연산에 이어서 벡터의 덧셈 연산과 뺄셈 연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벡터의 두 번째 연산으로 덧셈 연산에 대해 설명하고 뺄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덧셈 연산과 관련된 연산 법칙을 알아봅니다. 벡터는 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 요소 외에 방향 요소를 가지고 있는 수이므로 벡터를 연산하는 경우에도 크기 외에 방향 요소도 연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방향 요소를 연산에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벡터를 더하는 연산을 할 때 크기 요소와 방향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산 규칙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실수배 연산은 방향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연산에 반영하였지만 덧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합친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수의 덧셈에서는 더해지는 수에 더하는 수를 추가하여 연산을 하였습니다. 3에 5를 더하여 8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벡터에서도 더하는 개념은 유지되므로 더해지는 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더하는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으로 덧셈을 합니다. 수는 접시 위에 사과처럼 그냥 놓으면 수를 표현한 것이나 작용한 것은 되지만 방향을 가진 벡터를 작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벡터는 방향이 있으므로 수를 놓을 때 방향을 따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따라 수의 크기를 놓는 한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 벡터의 방향으로 벡터의 크기만큼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이 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념과 연산 규칙으로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에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는 화살표이므로 화살표 벡터로 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벡터 A가 일정한 크기의 방향을 가지고 화살표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수의 연산에서 수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벡터 B가 화살표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연산 규칙에 따라 벡터 A를 작용하기 위해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작용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작용이 끝난 벡터 A에 벡터 B를 더하기 위해 벡터 B를 벡터 A가 작용을 마친 지점인 벡터 A의 종점으로 평행이동하여 가져갑니다. 평행이동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벡터의 상등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죠. 이제 벡터 B를 더하는 방법에 더하는 작용에 반영하여 벡터 B의 방향으로 B의 크기만큼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이 벡터 A와 벡터 B를 모두 더한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벡터 B의 종점이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더한 결과값이 되고 그 점에 대한 크기와 방향이 새로운 벡터 C가 됩니다. 새로운 벡터 C의 시점은 당연히 벡터 A의 시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방향 요소와 크기가 잘 반영된 것 같습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이렇게 더하는 과정이 삼각형을 만들므로 삼각형법이라고 하고 벡터의 덧셈의 표기는 수처럼 더하기 기호로 합니다.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더하는 경우 더하는 벡터의 개수가 많아도 순서대로 더해가면 되므로 마지막 벡터의 종점에 대한 벡터가 덧셈에 의한 새로운 벡터가 됩니다. 그림에서 벡터 A부터 E까지 5개의 벡터를 더하는 경우 벡터 A부터 평행이동하여 차례로 더하면 벡터 F가 만들어집니다. 전체 표기는 한 번에 하면 되겠습니다. 삼각형법에 의한 벡터의 덧셈이 잘 이해되죠.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의 성질을 이해하고 연산 규칙에 따라 차례로 반영하면 되므로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실수의 덧셈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벡터의 덧셈을 하는 방법에 삼각형법과 다른 평행사변형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작용한 후에 그 결과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벡터를 작용한 후에 크기와 방향을 정하는 규칙을 정하여야 하는데 실용성이 큰 기준이 됩니다. 두 벡터를 더하여 방향을 합치는 경우 합쳐진 방향은
두 벡터가 나아가는 두 방향의 사이에 있는 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는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크기를 합치는 방법은 두 벡터를 작용한 다음에 정해진 방향으로 각각의 벡터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더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벡터를 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한 벡터 A가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화살표로 주어져 있고 또 다른 벡터 B가 화살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벡터를 작용하여 합치기 위해 떨어져 있는 벡터 B를 평행이동하여 벡터 A와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이 과정은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원점 벡터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이요. 벡터 A를 작용하고 벡터 B를 작용합니다. 이제 작용한 두 벡터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방향과 크기를 구해 봅시다. 방향을 합치는 경우 두 방향의 사이에 있는 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화살표 벡터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상상하면 쉽게 감이 잡히죠. 실제로 어떤 물체에 두 벡터의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는 두 방향의 사이로 움직입니다. 크기가 큰 벡터는 벡터의 화살표 길을 따라 조금 많이 움직이고 크기가 작은 벡터는 좀 작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의 차이를 반영하여 두 벡터를 합친 벡터의 방향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되게 정합니다. 이제 두 벡터를 합친 벡터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합친 벡터의 방향이 정해졌으므로 각 벡터가 대각선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더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대각선 방향의 크기는 대각선의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입니다. 벡터의 B 벡터의 길이와 A 벡터의 길이를 더하면 대각선 길이와 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합벡터 A 플러스 B는 대각선 벡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도형으로 그리면 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결합값이 되므로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은 기하학적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벡터 C의 크기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θ라고 할 때 벡터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한 증명은 다른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안에 있는 식의 형태가 삼각 B에서 배운 코사인 제2법칙의 공식과 마지막 항의 부호가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성분 벡터로 표현된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분 벡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살표 벡터를 좌표계를 이용하여 성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분 벡터의 바탕은 화살표 벡터인 것이지요. 성분 벡터의 덧셈도 따로 더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살표 벡터를 덧셈하여 얻은 벡터를 성분으로 바꾸면 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 벡터로 AX, AY, BX, BY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2차원 평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벡터의 합을 성분을 이용하여 구하겠습니다. 성분 벡터를 화살표 벡터로 변경하기 위해 2차원 직교 좌표계를 편한 대로 설정합니다. 벡터 A를 좌표계에 화살표 벡터로 표시하고 좌표값을 각각의 축에 표시합니다. 벡터 B도 화살표 벡터로 표시하고 각각의 축에 좌표값을 잡습니다. 화살표 벡터의 덧셈 연산에 따라 합벡터 C를 구합니다. 합벡터 C의 종점 좌표를 구하고 벡터 C의 성분 벡터로 표현합니다. 벡터 C의 좌표와 벡터 AB의 좌표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 삼각형 4개를 찾습니다. 그러면 녹색 삼각형과 회색 삼각형은 각각 합동입니다. 따라서 성분 OBX 이꼴 성분 AXCY이므로 CX는 AX 플러스 AXCX는 AXBY가 됩니다. 또 회색 삼각형에서 AX 이꼴 BYCY이므로 CY는 BY 플러스 BYCY 이꼴 BY 플러스 AY가 됩니다. 이 식이 가지는 의미는 성분 벡터의 합은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각각의 성분을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분을 더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죠. 성분 벡터 덧셈의 연산은
일반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 표시된 성분 벡터 A와 성분 벡터 B의 합벡터 C는 각각의 성분을 더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벡터의 뺄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더한 것을 물리는 연산, 덧셈의 역연산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뺄셈의 기호는 수의 뺄셈과 같은 음보를 사용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 A에서 B를 빼서 벡터 C를 만드는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뺄셈을 덧셈 연산의 역연산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덧셈 과정을 거꾸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삼각형법 덧셈에서는 벡터를 벡터 방향으로 크기만큼 이동하여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방향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제 더한 것을 물리는 작용은 같은 크기로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화살표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것에는 A 벡터는 이미 작용을 마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벡터 A에서 B 벡터를 빼기 위해 B 벡터를 A 벡터가 작용을 마친 종점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평행이동해야 합니다. 벡터 B를 빼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만들어 A 벡터의 종점으로 가져갑니다. 반대 방향의 벡터는 음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반대 방향의 벡터를 작용하여 벡터 종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이 빼는 과정이고 더한 과정을 물리는 과정입니다. 벡터의 종점이 뺄셈 연산을 마친 결과이므로 종점까지의 벡터 C가 뺄셈 연산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림을 보면 뺄셈은 A 벡터의 B 벡터의 음벡터를 삼각형법으로 덧셈 연산하여 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므로 덧셈의 역원인 음벡터를 더하는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덧셈 연산과 관련한 연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으로 벡터의 덧셈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화살표 벡터와 성분 벡터는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벡터 증명에서 화살표 벡터든 성분 벡터든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은 덧셈 연산 규칙으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화살표 벡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벡터 AB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으로 두 벡터 A와 B의 합벡터 C를 구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대비는 평행이고 벡터의 상등에 따라 평행 이동한 벡터는 같으므로 벡터 A와 벡터 B를 대변으로 평행이동하면 같은 벡터가 됩니다. 삼각형법으로 A 더하기 B 순서로 구하는 것과 B 더하기 A 순서로 구하는 것은 모두 벡터 C를 만들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결합법칙으로 벡터의 덧셈 연산은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의 연역적 증명은 별도의 벡터 연산 증명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논리적 사고를 하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벡터 ABC가 주어져 있는 경우 결합법칙의 표현식입니다. 앞의 두 벡터를 먼저 계산한 값과 뒤의 두 벡터를 먼저 계산한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X성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분 벡터의 덧셈은 각 성분을 더하면 되고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좌변의 X성분의 첫 항은 AX 플러스 BX를 만들고 여기에 C를 더하면 전체 X성분은 ABC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해가 되죠? 우변도 교환법칙을 적용하여 B와 C를 먼저 더하여 BX 플러스 CX를 얻고 여기에 A를 더하면 우변도 ABC의 합으로 구성되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성분과 G성분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실제 연산에서는 벡터를 적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연산을 하는 순서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수의 덧셈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에는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분배하는 연산과 분배받는 연산으로 두 개의 연산에 대해 정의됩니다. 분배법칙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래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실수배의 연산과 덧셈 연산에 대해 분배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하는 연산으로 덧셈 연산은 실용성이 없으므로 분배하는 연산은 실수배 연산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실수배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분배 연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배 연산의 분배 법칙에는 분배받는 연산에 따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배의 덧셈이고 다른 것은 벡터의 덧셈입니다. 분배 법칙의 연역적 증명은 별도의 벡터 연산 증명 동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념을 익히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배수 덧셈에 대한 실수배의 분배 법칙 표현식입니다. 실수배는 실수의 곱셈이라고 풀어서 이해하면 분배 법칙의 내용이 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분배받는 대상이 실수의 덧셈이지만 핵심은 주어진 벡터는 어떤 형태의 실수에 대해서도 분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수배로 분배하는 주체가 벡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벡터 덧셈에 대한 실수배의 분배 법칙 표현식입니다. 핵심은 모든 실수는 덧셈으로 표현된 어떤 형태의 벡터라도 실수배 연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분배를 합쳐서 이해하면 어떠한 벡터든 실수의 합이든 곱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여 몸에 익히면 벡터 계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개념을 익히기 위해 몇 문제를 풀어봅시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동영상을 정지하고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두 벡터 AB를 더하여 벡터 C를 만드는 방법으로 삼각형법은 두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차례로 작용하여 연산값을 구하였고, 평행사변형법은 두 벡터를 각각 따로 작용한 다음 결과를 합치는 방법으로 연산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방법이나 같은 내용을 연산하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으로 덧셈의 역원인 음벡터를 더하여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벡터 덧셈과 관련한 연산법칙으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여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연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분배법칙으로는 실수를 곱하는 실수배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 벡터 하나는 여러 벡터의 합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수배는 실수의 합이나 곱이나 하나의 벡터든 여러 벡터의 합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분배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공휴일이어서 모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